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구는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 대륙에 거주하는 백인 인구는 유럽계 기준으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역사 연구에 따르면 약 400년 전 포르투갈인이 아프리카에 정착한 최초의 백인이었으며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인들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로 이주한 대부분의 백인들은 과거 유럽 식민지 시대의 후손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잠비아, 나미비아 등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서구의 식민 역사를 가진 나라들로 현재도 상당수의 백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에서 백인 인구가 가장 많은 15개 국가와 그 배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믿기지 않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6세기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9.2%에 해당하는 약 530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백인 인구는 줄어들었고 현재는 약 460만 2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백인 인구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주로 유럽계 후손입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정착민의 후손으로 아프리칸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너, 다른 하나는 주로 영국에서 건너온 정착민의 후손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 시절에는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인종분류이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대부분은 1820년에 이주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계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유럽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백인 인구는 주로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를 포함한 지역, 그리고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름다운 자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형, 그리고 쾌적한 기후 덕분에 백인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경제력 역시 백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백인 남아공 국민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약 40만 명 이상의 백인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도 약 80개 마을이 백인 및 아프리칸스어를 사용하는 백인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4번 앙골라.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에도 백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 인구의 약 1.2%, 약 22만 명에 달합니다. 앙골라는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792년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도착해 식민 지배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포르투갈인이 앙골라로 이주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앙골라 백인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의 침략 전까지 앙골라는 반투족과 같은 토착 부족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상인, 탐험가, 개척민 등 유럽에서 온 많은 백인들이 앙골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앙골라가 독립한 이후에도 많은 포르투갈계 앙골라인들이 계속 이 나라에 남아 거주하며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브라질 출신 백인들도 이 인구 구성에 포함됩니다. 남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앙골라가 이 순위에 오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 포르투갈 양식의 유산 등은 외국인 백인들이 이곳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앙골라는 과거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던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현대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했지만 풍부한 천연 자원과 다양한 야생 생태계를 지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3번 나미비아. 나미비아에는 약 15만 4천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서아프리카로 불렸던 이 나라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백인 인구 중 상당수는 유럽계로, 특히 독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세기경 이주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라는 이름의 독일 식민지였고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치에 남서아프리카로 불리다가 1990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 시절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나미비아로 이주해 자원을 개발하고 정착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재 수도인 빈트후크와 같은 도시는 독일 식민지 시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르투갈이나 영국에서 온 백인들도 있으며 현재 나미비아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영국계 백인 대부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주해 왔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주로 앙골라 내전 당시 피난을 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전국 농지의 약 45%는 백인 나미비아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장을 운영하는 백인 아프리카인들입니다. 사막, 사바나, 산, 협곡 등 독특하고 광활한 자연 경관 덕분에 유럽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비록 1990년대에야 독립을 이뤘지만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현대적이고 번영된 국가로 자리매김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12번 마다가스카르. 혹시 여러분 중에 마다가스카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마다가스카르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약 12만 명의 백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는 아름다운 해변과 쾌적한 기후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이 섬은 오늘날에도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처음 도착한 백인은 중세시대부터 이 지역과 교역 및 문화적 관계를 맺어온 아랍인이나 페르시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백인 유입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무역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백인들이 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의 식민 체제를 구축하였고 프랑스인들은 공무원, 탐험가, 산업 및 상업 분야 종사자 등으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농업 개발, 자원 채굴 인프라 건설 등의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일부 프랑스계 백인들은 계속 이곳에 거주하며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백인 인구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며 수도 안타나나리보와 같은 대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식민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유럽인들의 체류에 불편함을 느끼는 현지인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11번 모로코. 모로코는 백인 인구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나라로 서구권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7세기경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침입하며 이슬람을 전파하였고 이는 모로코의 문화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모로코에 본격적으로 백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수천 명의 프랑스인, 스페인인, 그리고 기타 유럽 출신 이주자들이 모로코로 들어와 무역, 행정관리, 군사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건설과 산업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1950년 60년대에 모로코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일부 프랑스계 및 스페인계 백인들은 이곳에 계속 머물며 거주하고 일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사블랑카, 라바트, 마라케시 등 주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로코는 여러 왕조들이 만들어낸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고유하고 생동감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나라를 여행하고 거주하며 일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로코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정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10번 튀니지. 튀니지는 인구가 약 11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백인 인구는 주로 프랑스계와 이탈리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탈리아인들의 북아프리카 이주가 대거 이루어진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튀니지는 과거 프랑스 제국의 일부였으며 현재까지도 로마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베르베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는 이 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주요 언어입니다. 현재 튀니지의 백인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지중해 연안이라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튀니지는 고대 로마의 노마 시대부터 그 명성이 시작되었으며 1950년대에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로 더욱 발전해왔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 나라는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관광지로 성장하였고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9번 모잠비크. 모잠비크에는 약 8만 2천 명의 백인 거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16세기부터 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였고 모잠비크 주민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포르투갈 농장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포르투갈 본국에서 이민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어는 모잠비크의 공식 언어이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공용어입니다. 1975년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일부 포르투갈계 백인들은 모잠비크를 떠났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이곳에 남아 특히 비즈니스와 외교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모잠비크에 거주하는 백인들은 대부분 포르투갈계 이민자의 후손들이며 독립 이후 다른 국가들에서 이주해온 백인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오늘날 모잠비크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와 광활한 해안선을 갖춘 이 나라는 휴양지로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유학생들과 기업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4번 케냐. 케냐에는 전체 인구의 약 0.2%에 해당하는 약 6만 7천 명의 백인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동아프리카 국가는 1880년대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럽인들이 부를 꿈꾸며 케냐에 정착했지만 그 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1903년 영국 정부는 토지를 임대해주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자국민의 케냐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현재 케냐에 거주하는 백인 인구는 이때 정착한 유럽계 이민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영어는 이 나라의 공식 언어 중 하나입니다. 사파리와 야외의 활동으로 유명한 케냐는 그 외에도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음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오늘날 케냐의 관광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7번 보츠와나. 보츠와나에는 약 6만 3,800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에 백인이 오게 된 역사는 남아프리카에 정착했던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피해 보츠와나로 이주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일부 영국인들도 이들을 따라 보츠와나에 들어오게 되었고 현재의 백인 인구는 주로 이 네덜란드계 농민들과 영국계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보츠와나를 찾은 백인들 중에는 주로 상인과 상하 사냥꾼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남아프리카 내륙 지역인 보츠와나 희망곳 부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사파리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츠와나는 야생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여행지이며 고급 호텔과 리조트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스포츠와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이 나라의 매력을 체험하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6번 세네갈. 세네갈의 총인구는 약 1,550만 명이며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만큼 코트디부아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많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2012년 로랑스 가브롱이 세네갈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백인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세네갈에서 백인을 부를 때는 투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유한 관광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가브롱 이전에는 단 한 명의 백인만이 국회의원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네갈에는 약 5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해 아프리카의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건조한 붉은 토양과 시골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 숲과 야생 동물이 있는 지역을 지나 건조한 평야로 이어지는 이곳은 국제은행과 기업들의 투자 덕분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5번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의 현재 인구는 2,300만 명을 조금 넘으며 백인 인구의 대부분은 프랑스계입니다. 이 나라는 100년 넘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영화 산업은 흑과 백의 색깔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수도 아비장은 유럽풍 세련미가 물씬 풍기는 도시로 파리식 패션이 상점가를 장식하며 나라 전체의 패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약 5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60년대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4번 에스와티니.
과거 스와질랜드로 알려졌던 에스와티니에는 약 4만 1,000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는 다양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유럽의 식민 지배를 깊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백인 인구는 초기 정착했던 포르투갈계 이주민들의 후손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는 만큼 일부 영국인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인구는 적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성장해왔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교육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3번 잠비아. 잠비아에는 약 4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짐바브웨와 마찬가지로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이 시기 동안 많은 유럽인들이 잠비아에 정착했습니다. 1964년 독립 당시 잠비아에는 약 7만 명의 유럽인이 있었고 대부분이 영국계였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인구 300만 명의 약 2.3%를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잠비아 역시 남아프리카처럼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럽인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디지아 북부에는 영국식 지명을 가진 도시들이 있었지만 독립 이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잠비아는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이들과 사파리를 즐기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나라입니다. 풍부한 야생동물 수자원, 광활한 대지,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모든 연령층의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번 짐바브웨. 짐바브웨는 과거 남로디지아로 알려져 있었으며 영국인들의 이주 정착지로 지정된 지역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했고 기존의 흑인 주민들을 대체하며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가 독립을 얻은 이후 유럽인들은 권력을 잃고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짐바브웨에 남아있는 백인들은 소수의 생존자 후손들입니다. 오늘날 짐바브웨에는 약 29,000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 하라레나 불라와요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진 나라지만 짐바브웨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뛰어난 자연 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 및 문화 시스템에 이끌려 이곳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1번 모리셔스. 모리셔스는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백인 인구는 대부분 프랑스계 후손이며 일부는 영국계 후손입니다. 프랑스인 정착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모리셔스로 이주한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이었습니다. 현재 모리셔스에는 약 37,000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는 화산 지형의 산들과 온화한 기후로 잘 알려진 인기 관광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고급 리조트들이 즐비하지만 가격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백인 인구가 가장 많은 15개 나라를 순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나라들 중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